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1번째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1932년 영화입니다. 1937년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영화의 촬영 감독하고 같은 감독이고요. 조셉 워커 감독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그 필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음영 같은 부분에 다양함을 좀 더 부각시킨 영화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로맨스 영화거든요. 1932년이면 사실 무성 영화에서 그렇게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얼마나 그 완성도가 높은지를 한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시나리오 역시도 되게 탄탄하고요. 원작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보이실까요? 네, 그레이스 제링 스톤, 예, 여류 작가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파라모가 쓴 거죠. 시나리오 저는 대사나 이런 게 상당히 탄탄하게 작업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WF 헤링에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조셉 폰 스탠베르그의 또 유명한 영화가 있죠. 상하이 익스프레스. 음악 담당을 했고 이 영화도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상하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서구 사람들한테는 중국 그 미지의 세계 그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좀 인식이 되기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상하이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바바라 스탠윅하고 닐스 에스더 가 나오는데요. 닐스 에스터라는 배우는 여기서 옌 장군으로 중국 장군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 배우는 코펜하겐에서 스웨덴 부모 밑에서 자란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장하고 이런 느낌을 기가 막히게 살려서 그 중국인 옌 장군을 그대로 잘 소화하고 있고요. 바바라 스탠릭은 미건 데이비스라는 역인데 선교사로 떻게 보면 그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지금 선교사로 이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로버트에게로 결혼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민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그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러 온 거죠. 그리고 그 남편 역은 맨 밑에 나오는 가빈 고든 로버트라는 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은 정말 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월터 코널이라고 해서 이 존스라는 역을 맡고 있는데요. 옌 장군의 재정적인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돈이 없으면 군대를 끌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군들이 그 내전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 다툼을 해서 권력을 그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인데 그 돈에 관한 어마어마한 수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존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토시아 말이라고 이 배우는 말이라는 역을 몰이라고 말이라는 역을 하는데 일종의 그 옌 장군의 첩 같은 그런 어떤 역할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루라고 이 여기서는 리 대위에서 옌 장군의 부관을 맡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옌 장군을 지지하는 최고의 그 중국 가문의 그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볼모 겸 만약에 그 가문이 배신을 하면 이 리 대위의 목숨을 가지고 이제 그 충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부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리 대위. 근데 이 리 대위는 얼마 전 영화 그 천국의 열쇠 그 영화에서 막 불타고 그랬을 때 기억나세요? 그 도심이 불타고 했을 때 그 정부군의 대위 장교 있었잖아요. 그 대위 그 역할이 여기에서도 이제 대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리듬 자체가 상당히 초반에부터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부분은 마치 그 잃어버린 지평선처럼 그것도 막 전쟁은 아니지만 막 혼란스러운 과정 안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프랑크 카프라 영화 중에서 제일 덜 알려진 영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작 중에 수작이거든요. 예엔 장군의 스디슨 차라는 영화입니다. 예엔 장군의 스디슨 차. 정말 예엔 장군 분장이 그럴싸하죠. 그리고 연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섬세하고 대사는 갈수록 보면 나중에 움직여 갈수록 더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섬세하고 신비로운 사랑을 그려낸 걸작?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대단히 신비스럽고요. 그 안에 사랑과 그 미묘함과 그리고 그 안에 시적 서정이 넘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지만 영화 상당히 탄탄하고 제가 봤을 때는 1932년에 이 정도 1932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완벽성으로 모든 걸 만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그 깊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숨어 있는 보석을 찾는 그 이상의 정말로 영화로서의 30년대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중국 배경이고요. 이렇게 차페이라는 장소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그 음영과 더불어 전쟁의 느낌이 이제 실감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빛과 어둠 이런 어떤 음영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름 잘 사용했습니다. 약간 표현주의적인 좀 느낌도 나죠. 저기 이제 한 마차가 있는 거죠.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교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혼식을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깥은 선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세하고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밖은 내전으로 저렇게 움직이는데 선교사들은 하나하나 도착을 하면서 결혼식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결혼을 위해서 오고 있는 한 쌍의 남녀죠. 로버트하고 그리고 우리 주인공인 미건하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옌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밖은 막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성가를 부르고 완전히 정돈된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선교사를 대하는 부분들은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시선은 엄청나게 위선을 이렇게 파헤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시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어떤 여인인가 아주 밝고 명랑하고 부친이 출판 사업을 크게 한다고. 네. 네. 그런데 얘기합니다. 이분은 여기 이제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살기라는 엄청 어렵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좀 가엾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때로는 우리가 그저 산을 옮기려는 작은 개미들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벽 같은 거를 50년이 살아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도시인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몽골의 그 도적대들한테 한 번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십자가 얘기를 해줬더니 나중에 본인들하고 거래하는 그런 상인들을 갖다가 서구에서 온 상인들을 전부 십자가에 다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네, 중국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중국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다 하면서 저렇게 카메라가 휙 저렇게 움펜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상황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네. 그런데 좀 전에 바바라 스탠릭의 마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동차한테 치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옌 장군이 등장을 했고요. 옌 장군도 잠깐 어디 부딪힌 모양이죠. 그런데 바바라 스탠릭이 나타납니다. 저 중국인은 잘못을 하고도 신경도 안 쓰는군요 하면서 응급차 불러야 돼. 그러니까 전혀 이제 많이 다쳤나요 하고 이 중국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데 이 중국이라는 상황을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지도 몰라요. 보고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운이 좋은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삶이란 고통이니까. 그러면 이제 바바라 스탠릭이 있다가 미건이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런데 이제 피 흘리는 거 보고 손수건을 건네니까 저도 손수건이 있다고 네 얘기하죠. 손수건을 죄송해요. 그래도 손수건 여기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손수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지금 옷이 젖고 있군요. 비가 와서 옷이 젖고 있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연한 첫 만남인 거죠. 그런데 어떤 그 만남이 상당히 강렬했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거기 여인도 있는 걸 보고요. 유심히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좀 전에 같이 마차에 탔던 선교사가 그럽니다. 미스 데이비스, 그런 일에 관여하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사람의 목숨은 가장 값싼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당신은 너무 모른다. 중국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이제 온 겁니다. 네,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면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좀 만난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절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속임수에 능하고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내 눈엔 중국인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누가 옵니까? 왔어요. 로버트가 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앤드류 고아원이 위험해서 통행증을 얻어서 전쟁 지역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만드는 게 우리 결혼보다 더 시급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행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지금 뭐 정부 영사 이런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옌 장군한테 받아야 되는데 옌 장군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죠. 원래는 여기에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옌 장군한테 자기가 가서 통행증을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네. 네, 얘기하죠. 어떤 평가를 선교사들을 추방시킨 사람 말인가 이렇게 아주 평판이 가병으로 사모하에 왔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고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도 가야지 하면서 얘기하니까 to be tamed or children to be rescued. I'm in on it. What do you think I came to China for? I wouldn't let it go, Bob. If you ask me, 그런데 전 미건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No.